안녕하세요, 비아입니다. 루키 시즌 뛰어난 활약으로 기대를 모았던 선수가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해 2년차에 부진한 성적을 내는 현상을 두고 우리는 흔히 소포머 징크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담과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오히려 더 좋은 기량을 보이며 성장세를 보이는 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소포머 시즌을 훌륭하게 보내고 있는 선수들이 주인공입니다. 한 시즌 54경기의 절반인 27경기 이상 출전한 경우에 한해 구성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하윤기는 지난 시즌 드래프트 참가자 가운데 최대어로 구분된 선수입니다. 2m가 넘는 신장에 기동성과 운동 능력을 고루 갖춰 KT의 불안한 골밑을 메웠죠. 현재 상무에서 활약 중인 허운과의 투맨 게임도 위력적이었습니다. 데뷔 시즌 50경기 출전이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포머 시즌을 맞은 하윤기의 지표는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출전 시간은 물론 득점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도 늘어났는데요. 부문별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내 선수 기준 득점은 5위, 리바운드 1위, 블록 3위입니다. 해당 순위는 아시아 쿼터로 들어온 필리핀 선수들까지 제외한 결과치로 탑5 안에 든 선수 중 루키거나 소포머인 경우는 서울 삼성의 이원석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록인지 충분히 알 것 같네요. 하윤기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요소 덩크슛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당 0.8개로 국내 선수 중 1위인데요. 지난 시즌 1위였던 김종규가 현재는 2위로 내려가 있네요. 2년차의 커리어 하이라고 부르긴 다소 민망하지만 그의 가장 좋은 기록들도 올 시즌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엔 현대 모비스를 상대로 한 경기 최다인 27득점을 뽑았고 같은 해 10월 30일엔 17개의 리바운드를 잡으며 자신의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기록적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선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PER 부문에서 김선영에 이어 2위, 공수 마진을 드러내는 네트 레이팅 부문에선 5위입니다. 두 개 부문에서 탑10 안에 드는 KT 선수는 하윤기가 유일한데요. 그만큼 팀 내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팀 공헌도 면에서도 하윤기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하윤기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원주 DB에 이어 8위를 달리고 있는데 남은 경기 수가 많지 않고 KCC와 2.5경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따라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5위인 고양 캐롯의 가입비 납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원주 DB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얘기는 달라질 겁니다. 이정현 역시 하윤기와 마찬가지로 비약적인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이대성과 앞선에서 원투 펀치를 형성했으며 단박에 주전자리를 꿰찼을 만큼 기량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끔씩 보이는 기복 있는 플레이를 제외하면 말이죠. 득점과 외곽 슛 성공, 어시스트 등 전반적인 스탯이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출전 시간은 35분 내외로 증가했는데 리그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이대성이 한국가스공사로 트레이드되면서 이정현에게 좀 더 많은 출전 시간과 공격 옵션이 주어진 것도 있습니다. 부문별로 비교해봤습니다. 이정현은 평균 1.8개의 스틸을 기록하며 국내 선수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캐롯의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틸 상당수는 앞선에서 상대 드리블러를 압박하던 중 나온 것들입니다. 김승기 감독의 스타일이 기록에 많이 묻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3점 슛 또한 경기당 2.1개로 최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 밖에 득점은 하윤기에 이어 6위, 어시스트는 5위인데 국내 가드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다는 환경을 고려하면 소포머로서는 뛰어난 기록이죠. 이정현 역시 올 시즌 자신의 최다 기록을 천천히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 한국가스공사와의 대결에서 3점 슛 9개를 포함해 31득점을 올리며 득점과 3점 슛 성공 부문 모두 자신의 최다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앞서 하윤기의 포스트 시즌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정현의 경우 다른 의미에서 알 수 없다고 해야겠네요. 고양 캐롯의 가입비 납부 기한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원석은 농구 팬으로서 안타까운 선수 중 하나입니다. 높이의 기동력, 수비, 그리고 외곽 슛 능력까지 탑재하며 2년차에 상당히 준수한 성적을 남기고 있지만 연이은 부상과 소속팀의 최하위권 기록으로 빛이 발했기 때문입니다. 출전 시간과 득점, 리바운드 등 기본적인 지표가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특히 리바운드는 외국 선수와의 치열한 경합 과정에서도 50% 이상 상승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지난 시즌에 비해 출전 경기 수가 적은데 이는 발목과 종아리 부상에 따른 결과라 아쉬울 따름이네요. 리바운드만큼은 드래프트 동기인 하윤기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다 리바운드 기록은 지난해 11월 4일 고양 캐롯과의 경기에서 나온 21개였습니다. 물론 캐롯의 리바운드 수치는 리그에서 가장 낮을 만큼 열세를 보이긴 하나 국내 2년차 빅맨이 홀로 팀 리바운드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원석의 현재 기록과 팀 상황을 살펴보면 과거 김준일과 닮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김준일 역시 삼성의 공격 옵션이 부족했던 탓에 루키였음에도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으며 공수에서 활약했습니다. 데뷔 후 2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릴 만큼 말입니다. 이 때문에 소년가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원석의 경우 이정현과 김실애 등 베테랑 가드 자원들이 있어 비교적 상황은 낫지만 얇은 프레임으로 골밑에서 외국 선수를 마크하는 동시에 득점에서도 많은 옵션을 가져가야 하기에 과거 김준일 못지않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합니다. 얇은 선수층 문제가 개선된다면 자연스레 이원석의 기록도 좋아지겠죠. 다음 시즌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포모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세 선수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신민석을 비롯해 나머지 선수들의 경우 눈에 띄는 상승세가 없거나 오히려 지표가 하락하는 등의 이유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포스트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년차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